소개를 받은 외고대학교의 최우석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한 20분에서 25분 내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훌륭한 강연자가 발표하셔서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겹칠 부분은 이제 건너뛰고 제가 이제 다른 부분만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8년도에 있는 안드로이드 케이스의 네 가지 구분된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고요.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끼어파기가 조금 특이한 경우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심사의 엘리먼트가 첫 번째는 두 가지 시장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임 마켓에서의 시장 지배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제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제약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는 구글 설치 앱을 플레이스토어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두 번째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사건을 보기 위해서는 신경제 분야에서 어떤 경쟁 정책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경쟁 정책 관련된 경제에서 경쟁 정책 관련해서는 지식 기반의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크게 아시다시피 이제 지식재산권이 그 분야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어떤 지식 기반의 어떤 특징이 있다 보니까 높은 어떤 고정 비용이 있고요. 그와 동시에 또 낮은 어떤 한계의 비용이 있습니다. 물론 소셜미디어 같은 플랫폼 같은 경우는 꼭 그런 경우는 아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 당국에서 시장 지배력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거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네트워크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 네트워크 효과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통신 미디어 네트워크라든지 소프트웨어, 또 우리가 오늘 다루는 플랫폼 OS 같은 경우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앞에 다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아무래도 모바일 앱 공급이 사실 소비자한테 OS의 가치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앱의 숫자가 많으면은 가치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앱 개발자들은 아까 처음에 발표를 이제 스타트업 기업분께서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더 많은 이용자가 있는 OS에 더 공급하려는 그런 유인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OS는 주요 상품이고 앱 같은 경우는 그런 부차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시미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바일 OS를 보면은 iOS나 안드로이드처럼 서로 더 많은 이용자를 획득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플랫폼 안에 경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아시다시피 빠르고 그다음에 파괴적 혁신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후생을 위한 어떤 역동 효율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경쟁법 이슈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높은 고정 비용이 사실은 어떤 좀 시장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낮은 한계 비용과 그와 더불어서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된다면 사실은 혁신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생성시키든지 유지하든지 하는 그런 반경제성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또 두 가지 더 이슈를 본다면 첫 번째는 나시 교수께서 계속 주장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인센티브에 관련된 건데 혁신에서는 사실은 사업자의 어떤 투자를 하는 인센티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포크 같은 그런 무입 투자를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했던 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한 이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높은 시장 점유율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자체를 본다면은 그런 새로운 기술로 통한 소비자의 후생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의 측면에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용자가 있으면은 당연히 또 혁신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에러 코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제 분야에서는 타입1 에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종 오류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집행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혁신하고 내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구글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다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더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그 300페이지에는 신규물을 다 이제 읽고 했지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 일정이 있는데 나치 교수께서 지역 시장 일정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상품 시장에 대한 부분하고 시장력에 대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C 커미션, 유로피언 커미션의 어떤 심결을 보시면 4가지로 이제 시장 일정을 했는데요. 저는 다 할 수는 없고 첫 번째 거 라이센스 오브 스마트 모바일 OS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그 다음에 조금 더 모바일 웹 브라우저 관련된 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를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라이센스블하고 논 라이센스블 스마트 모바일 OS로 나눠서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iOS 같은 애플의 iOS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수직 통합된 경우라 따로 이제 시장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시장점 중에 하나라서요. 왜냐면 이게 소비자 중심의 시장점이 아니라 전형적인 좀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시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경쟁 제약서 볼 때 조금 너무 무리하게 시장점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 보시면은 iOS도 안드로이드와 경쟁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제 너무 분위기가 좀 엄숙해서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제 아들이 이제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 로엔드 디바이스였습니다. 저가 핸드폰이었는데, 하루는 저희 학생들이 학교 학생들이 애플을 쓰니까 자기도 바꿔달라고, 하이엔드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뭐하고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구글 사건을 들면서 제가 흔히 다른 사람들 말하기를 안드로이드의 거하고 애플하고는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너가 만약에 애플을 바꾸면은 그러면 나중에 사용하기 되게 어려울 거다라고 했더니 자기가 이미 친구를 사용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좀 바꿔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고 사실은 엄마가 돈이 있으니까 나한테 묻지 마라 이렇게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이제 학생이 그거를 자연스럽게 스위치할 수 있다면 모든 거의 대부분 스위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디바이스도 이제 사실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OS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모바일 웹 브라우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사실 멀티홈이 가능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랭귀지 언어에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네이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또 얀덱스 같은 러시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체코 같은 경우도 그 나라 알파벳을 쓰는데도 주요한 그런 리딩 웹 브라우저.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인데 SSNDQ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스냅 테스트 아시다시피 스몰 번 시그니피컨트 트랜지토리 디크리징 퀄러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기술에 대해서 메서드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스냅 테스트도 사실 완벽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양면 시장에서도 사실 SSNDQ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가격 오른 거는 쉽게 매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상품의 어떤 품질, 특히 이쪽 분야에서는 쉽게 전환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SNDQ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는 마켓 도미넌스인데요. 아무래도 마켓 도미넌스로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쟁을 배제하는 것,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구글이 과연 가격을 컨트롤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죠. 두 번째는 경쟁을 제한가를 봐야 볼 텐데요. 라이센스를 주면서도 삼성 같은 경우는 타이자는 계속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꼭 OS 관련해서는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OEM 같은 경우에도 자유롭게 OS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제라고 볼 수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사실 에반스의 어떤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요. 가면 플랫폼에서 간접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가면 플랫폼 같은 경우는 모노폴리가 되기는 쉽지가 않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 계속 그 사용자 가치 늘어나면서 가치가 증가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계 포인트가 되면은 그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사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코멘트를 보시면 시장 협정이 구글에서처럼 이제 좁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비자의 어떤 그 전환 가능성을 좀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바이스를 전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OS 기대의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한 SSNTQ 방식은 이 케이스에서는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윈도우즈 7을 집에서 쓰고 있는데 다른 건 다 애플로 바꿨는데 집에 거는 이제 뭐랄까요, 저기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주매 때문에 이제 그거를 놔뒀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바일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윈도우즈 7이니까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참에 이제 그걸 바꾸고 애플로 바꿀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바꿀 생각이긴 한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게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게 퀄리티가 5%가 줄는 건지 아니면 뭐 10%가 줄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걸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치 교수께서 많이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 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끼어 팔기거든요. 그래서 끼어 팔기 어떤 그 엘리멘트 컨디션을 이제 위에 써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나치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캐버리 오브 리스트릭 컴피티션이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온 거를 이용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다른 점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시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다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와 달리 안드로이드 이제 무료로 배포하는 거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제 다음 게 더 좀 크리티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예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 다운로드 받는 게 좀 어렵다라고 이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다운로드 받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죠. 이제 아시다시피 앱을 다 다운받지 않습니까? 쉽게 다운받고 쉽게 이제 지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본다면 과연 이게 세 번째 이슈가 있는 코어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선택에 저희를 줄 수 있는지가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보시면은 그 프리인스톨레이션 이제 선 탑재가 되겠죠. 이거 자체가 이제 배제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실제 시장 확정 부분에서의 그 패러그래프 267번을 보시면은 갤럭시 같은 경우,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토어와 이제 대체가 가능하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논리적인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기업 그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 이제 기업관에서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제 그 번들링인지 번들링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경쟁 개연성과 그 다음에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스를 구독하는데요. 홍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 프로모션을 올리셔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구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구글에서의 그 GMS라고 부르죠. 구글 모바일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앱이 포함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너무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광고로 수익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잡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섹션이 있죠. 그래서 뭐 정치, 경제, 뭐 아시아 지역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을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섹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독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죠. 독자를 많이 끌어들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광고 수익을 얻게 되는 건데 잡지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게 뛰어난 걸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코노미스트 보면은 아시아 지역이 되게 좀 부실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다른 신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는 사실은 끼어 팔기를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안티프레멘테이션인데 이제 나치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다음 세션은 이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설명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중요한 거는 OS 플랫폼 간의 경쟁이 중요하다. 인터 브랜드처럼 인터 플랫폼 컴피티션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은 만약에 그 안드로이드 포크를 이렇게
생성을 방해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 안드로이드 퀄리티가 낮으면 새로운 그 OS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금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프레그멘테이션을 만들게 되면 소비자의 어떤 선택의 어떤 후생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나진이 교수님하고 좀 약간 반대 의견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써드린 내용을 보시면 사실 나진이 교수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인텔의 사건을 보시면 이제 그 구글이 수익 분배 지불을 통해서 한 선답제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몇만 보시면은 배제 리베이트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프레드 프라이싱에 해당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미 판례이기 때문에 인텔 케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AC 테스트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공을 생각해보면 이게 또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나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프레드 프라이싱처럼 가격이 떨어지면은 사실 소비자들 후생이 증가될 수 있거든요. 가격이 낮아지고 또 사실 애플과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좋긴 한데 그 기존에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향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내용인데요. 적절한 어떤 밸런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경제에서의 경쟁법은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가격 중심의 어떤 논의를 했다면은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역동 효율성인데 그 중에서도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또는 그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을 좋게 만드는 어떤 새로운 주요한 테크놀로지를 증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동적인 경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많이 아시다시피 시장을 위한 경쟁이죠. 그래서 시장 내에서 경쟁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전통적인 어떤 시장점은 조금 어려울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시 그 잠재적인 어떤 경쟁을 봐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쉽게 시장이 획득하기도 하고 쉽게 잃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 플랫폼 컴피티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유는 저희는 미국과 다르게 사실은 시장 지배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서의 남용을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의 시장을 위한 경쟁 다음에는 반드시 꼭 반드시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시장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업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본다면 네트워크 효과라든지 어떤 혁신을 통해서 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앞에 나치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이제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경쟁 자체를 보호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뭐 상품의 가격, 품질, 그다음에 선택, 혁신까지가 이제 유료해서 말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프라이버시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경쟁을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치 교수가 같은 얘기긴 한데요. 그 앞에 플랫폼의 경쟁의 미래라고 이제 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 경쟁 관련을 포함한 그 신경제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건에서 말하고자 캐퍼블레이션 오브 리스트릭 컴피티션이 상당히 낮은 정도거든요. 그거보다 높은 정도의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 플랫폼 컴피티션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간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신기한 OS 보시다시피 프레그멘테이션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구글 안드로이드 사건을 보시면은 그 디지털 사업자들의 어떤 경쟁 제한성이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한 거라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을 좀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플랫폼 간의 경쟁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포인트가 이제 제 그 서브타이틀인데요. 그레이트 케이스 메이크 배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사건, 특히 어려운 사건이 악복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종 오류, 전통적인 1종 오류에 대한 그 비용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구글 사건이 나오면 사실은 그 법적 불확실성이 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앱 개발자를 포함해서 디지털 사업자들한테는 상당히 조금
잘못된 지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이제 컨소 발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대 그 경제법과 경제경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파괴적인 혁신과 그 다음에 기술 기반 경쟁의 어떤 그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왜냐면 이게 지식 기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막는 어떤 집행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유명한 판결인데요. 1904년도에 런던 시큐리티스 판결에서 이제 판결에서는 기업 결합을 이제 위법으로 판단해서 시험법 2조를 적용해서 이제 금지를 했는데, 이거에 반대해서 이제 대법관에도 홈즈 판사가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앞에 있는 그레이드 케이스, like hard cases, bad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 케이스 bad로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큰 사건이고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은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마지막 부분이고요. 평택 주셔서 감사합니다.